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태현 교수입니다. 오늘 6주차 서양철학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5월 4일부터 우리가 대면에서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이제 점점 안정돼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주 남았는데 그때까지 우리 4월 마무리까지 강의 사이버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3교시에는 이제 데카르트에 대해서 하고요. 4교시에 대해서는 이제 근대 철학의 양대 산맥인 관념론과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그 논증이 얼마나 그 합리적인 논증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대 철학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철학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합리론, 경험론, 계몽주의.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은 약간 관점이 달라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아마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계몽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근거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계몽주의예요. 즉 과거의 전통적인 종교 또 관습, 권위 이런 것을 다 이제 필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이성과 경험 두 가지만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1700년에서 1800년대 18세기에 아주 가장 발전해서 결국은 이 계몽주의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사상적 기반이 되었죠. 그러나 보다 이제 이론적인 합리론과 경험론은 한 세기 전인 1600년, 17세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1800년 정도까지 이제 현대사회가 시작되는 1800년 그때까지 이제 크게 기초를 쌓았다고 할 수 있죠. 먼저 합리론에는 데카르트, 파스칼, 말브랑슈,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볼프, 칸트, 피히테, 슐링, 헤겔 해서 이 칸트부터 헤겔은 독일 관념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념론은 합리론의 한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일파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종교적 입장을 보면 스피노자는 범재신론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기독교를 지지했죠. 핵심 사상은 우리 인간의 감각, 경험을 만드는 감각은 불명확하다고 보고 인간의 정신, 본유관념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인식의 확실성은 우리의 본유관념의 내용인 이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론이고요. 반대로 경험론은 베이컨,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죠. 이 영국이 좀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독특하죠. 지금도 이제 브렉시트라고 해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런 어떤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 또 영국입니다. 사상적으로도 이 경험론이 영국에서 발전했죠. 베이컨, 홉스, 로크, 뉴턴, 버클리, 휴մ, 리드 이런 사람들 다 경험론자고요. 휴음은 회의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회의주의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핵심 사상은 본유관념이 없으며 감각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쌓인 그 기억을 통해서 점점점 형성되어 간다라는 거죠. 계몽주의는 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달랑베르, 디드로, 몽테스키에, 루소, 유명한 루소, 볼테르, 레싱, 그 다음에 이제 레싱 슐러는 독일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허치슨 이런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프랭클린, 제퍼슨, 페인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요. 슐라이어마하 독일 사람이죠. 종교적인 입장도 다양해요. 그래서 계몽주의자가 다 무신론자는 아니고요. 몽테스키에는 카톨릭이고요. 독일의 슐러, 슐라이어마하, 또 미국의 제퍼슨, 기번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속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프랭클린 페인 이런 사람은 이신론자고, 볼테르, 루소, 레싱은 종교 관용주의예요. 아주 무신론은 아니고, 아주 그야말로 전투적인 무신론자는 달랑베르, 디드로 정도죠.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다수도 종교를 다 부정했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종교가 계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경험을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종교와 전통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서는 안 되고, 배경에는 필요하지만 그 이성과 경험으로 이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이제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의 귀족이고, 이 사람이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죠. 그러니까 54세밖에 못 살았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보면 요절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분이 한참 활동할 때에 아주 유럽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더한, 왜냐하면 30년 전쟁이 지금 가톨릭 측과 개신교 측이 나뉘어서 이제 유럽 전체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이 이제 가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이제 나뉘어서 개신교가 주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이 나중에 개입을 해서 스웨덴하고 독일 쪽이 이제 개신교로 싸웠죠. 네덜란드도 포함되고, 프랑스는 물론 가톨릭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해서 굉장히 유럽이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럴 때 학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그 시대를 이제 데카르트가 살아서,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인데도 네덜란드 군대에 이제 속해서 그 전쟁은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철학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가 그 시대를 몰랐던 건 아니고, 그 시대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종교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할 때 바로 이성적인 철학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카톨릭적인 그 신학적 배경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성을 중시하는 이제 계몽주의적 사고, 합리주의 사고가 들어있죠. 그에게는 이제 수학이 이성의 이제 이성적인 학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딱 공식대로 딱 풀리죠. 그러니까 아주 피타고라스가 생각한 것처럼 우주의 질서, 이 이성을 정확히 표현하는 게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철학도 그 수학을 모델로 해서 정확한 학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일 원리, 이성의 제일 원리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중세까지는 나는 존재한다가 중요했는데, 이 존재란 무엇인가? 근대의 아주 그 전형적인 원리인 소위 의식,
또는 주관, 주체 문제를 데카르트가 이제 철학의 제일 원리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의 주장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주장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든 확실한 지식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두 가지 인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몸이죠. 그것은 익스텐션, 연장, 이 부피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연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는 영혼을 인정했어요. 그 영혼의 기능이 정신인데 그것은 생각, 사유를 본질로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역이 정신과 육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간을 구성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원론이라고 해요. 인간학에서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이상의 세계를 원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본유관념이라는 거예요. innate idea로부터 이 수학과 철학의 이 방법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생겨난다. 모든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본유관념으로부터 생겨난다. 이제 본유관념에 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을 사용해서 형이상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직관주의라고 해요. 본유관념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학이나 생리학 같은 자연과학은 경험, 감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경험주의를 인정했죠. 이러한 물리나 생물의 세계에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통일인데 이제 정신이 더 확실성을 주는 더 우리 인간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생리적으로 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우리 뇌의 송과선이라는데 그것을 피니얼 글랜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상호작용한다라고 했죠. 두 가지가 다른 영역이지만 거기 뇌에서 서로 만난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죠. 이게 영혼의 기능, 영혼과 육체가 거기에서 만나서 같이 작용을 한다. 그걸 심신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또 그의 이제 구원론은 신의 은총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이 두 가지 은총과 자유의지가 동등하게 만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물론 신의 은총이 먼저죠. 이게 이제 대체로 예수의 입장인데 가톨릭의. 그래서 이 신의 어떤 계시, 은총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낙관적인 견해를 주장했죠. 자, 그러면은 그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찰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기에 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도 종종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논리에 빠지는데 이를테면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사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종 오류를 저지르는 나로서는 여기에 제시된 모든 합리를 거짓이라고 치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사상을 꿈속에서 겪는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내가 깨어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 역시도 내가 꿈속에서 보는 환상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혹시 이게 착각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경험론에서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죠.
분명히 꿈꾸는 것과 현실에서 내가 만져보는 것은 다르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관찰에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처럼 생각하는 내가 어디인가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진실을 발견한 바에 따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터무니없는 회의주의적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참이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철학의 제1원리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우리가 확실한 것 같지만 착각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우리는 사실 이 감각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주파수 이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이상의 파동이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각이 절대 완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감각도 틀릴 수 있는데 가장 그럼 틀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한다는 그 기능, 그것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원리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분명하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조금 그 옛날에 안셀무스하고 다르죠. 안셀무스는 생각한 가장 최고의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면도 있어요. 생각을 매개로 해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니까. 자,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합리론의 제일 원리입니다. 모든 건 다 의심해도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이제 많은 비판이 주어졌는데요.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의 비판을 한번 들어봅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는 내가 생각한다는 코기토가 이미 나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빈약하다, 논리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논리 형식으로 보면은 X는 생각한다, 이렇게 먼저 명제를 전제해요. 그리고 나는 그 X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X예요. 그러므로 나는 X는 생각하고 나는 그 X니까 나는 생각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연역 논리로.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논리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존재한다. 그런데 이 전체의 논리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이미 나는 그 X이다를 전제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X로서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내가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X라는 가주어를 통해서 이미 그 X가 생각한다면 이미 그 X는 나다라는 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키에르케고르는 데카르트의 주장이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데 이것을 뒤바꿔서 심리적으로 호소하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면 존재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한 것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우선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